자,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리고 이 그룹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저희는 소개했으니까요. 여기 병 감독님도 소개하셨고 그리고 선수 소개하고 착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선수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니까 저희 박수 한 번만 주고 잘하라고. 안녕하세요. 강릉제일고 소속 윙포드 양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현대고 소속 센터백 강민우입니다. 병 감독님 좀 언짢으시진 않으시죠?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맞아. TSG가 내부 총질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좋은 거는 너무 많은데 그 좋은 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부족한 걸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 또 농담이고요. 뭐 이전에 사전에 다 교감했던 내용들이고 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또 TSG에서 잘 얘기를 해주시고 또 서로 교감했던 부분이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기 17세 팀들한테 분명히 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뭐 농담이었습니다. 역시 대인배이십니다. 그리고 그 감독님 그 월드컵 전과 후 뭐 개인적으로 좀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심리적으로 좀 변화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선수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가기 전까지 과정들이 사실은 좀 나쁘지 않아서 또 제가 너무 좀 안주하지 않았나 아니면 좀 너무 자만심을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감독으로서 좀 부족한 것도 좀 많이 느끼고 역시 감독은 쉬운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고 또 어떠한 부분들이 또 미스가 났는지 또 어떠한 부분이 더 필요한지 플랜 B, 플랜 C를 어떻게 짤 건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았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민혁 선수는 뭐 차이점이 있나요? 전과 후? 일단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내고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어서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또 월드컵에 가서 부딪혀보고 하다 보니까 좀 거기서 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강 선수는 저도 민혁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기 전에는 자신감도 좀 많고 그랬는데 이제 가서 경기를 뛰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뭐 실력은 당연하고 피지컬, 멘탈적으로 되게 모든 게 중요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은 사실 결과보다는 성장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꼈던 전과 후 느꼈던 부분들을 또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는지 그리고 실행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감독님 그 아시아 이 팀들하고 그 대회 그리고 국제 월드컵에 대한 부분 어떤 좀 차이를 좀 느끼셨나요? 모든 게 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축구에 접근하는 방식은 저희는 뭐 똑같이 접근을 했지만 또 상대 팀의 퀄리티가 워낙 또 높았고 또 상대 팀 퀄리티가 높다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더 많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떠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접근하는 방식을 똑같이 접근을 했을 때 상대가 얼마만큼 더 강한 상대였느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수비 전환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서 실점을 했고 앞으로 그런 더 강한 상대, 더 높은 수준의 팀들과 앞으로 좀 많은 경험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대부분 이제 월드컵을 경험한 지도자 그리고 선수들이 하나같이 이제 똑같은 이 의견들을 많이 내는데요.
국내에서의 압박감보다는 이 아시아 또 더 나아가서 국제 대회에서의 압박감이 상당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매번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그럼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팀에서 이런 압박감을 받을 정도의 훈련을 좀 많이 경험하나요? 선수 입장에서. 그렇게 월드컵 정도의 빠른 압박감이 있는 훈련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월드컵 관련된 이 상대가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훈련에 대한 부분이 좀 강도가 좀 어떠신가요? 높지 않다. 높지 않다.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같은 생각? 네. 단답형. 아니, 왜냐면 이 질문이 결국에 이 대표팀뿐만 아니라 지금 현 소속팀에서 어떤 훈련을 더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부분. 여러분 그냥 편하게 이야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또 들으면서 오히려 경기 상황에서 더 압박감이 있어야 되고 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반대로 생각한 게 아까 결론에 전달드렸던 대학교와의 게임이 그러면 더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압박감이 더 있으려면 오히려 반대 지금 이 선수들 좀 이야기를 듣고 반대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우 선수. 대학교 팀이랑 하면 물론 이제 압박하는 그런 게 강하고 좀 더 고등학교 레벨보다 좀 더 강하긴 한데 이제 대학교랑 하게 되면 대학교 형들이 워낙 그 소유도 좋고 그렇다 보니까 좀 워낙 그냥 지배당하는 경기를 하게 돼서 좀 수비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에서 약간 내 생각에 공감을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그 대회 준비하시면서 물론 감독 철학 기반 경기 모델 또 플레잉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구성하실 텐데 예를 들면 저희 이 공격 수비 이 전환 상황이 많이 좀 일어나는 그 훈련 구성을 좀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단기 대회에 또 어떤 이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전술적 패턴 훈련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뭐 어떤 훈련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고 어디에 좀 집중하고 그 환경에 노출시켜 줄 건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감독님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어떠신가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팀이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시안컵 이후에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1대1 수비 능력. 저희 팀 자체가 이제 무게 중심이 앞에 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한 리스크를 껴안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좀 게임 모델을 좀 갖고 있기는 해요. 또 왜냐하면 그러한 게임 모델로 인해서 저는 아이들이 실수를 하고 또 그런 실수를 통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컨셉을 잡았던 거고 이제 20세 이상이 되면 사실은 이제 그러한 위험한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서 결과를 잡는 축구를 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지금 이 연령대에서는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컨셉을 잡았지만 아시안컵 이후에 저희가 가장 많이 훈련을 진행했던 훈련이 사실은 수비 전환 훈련, 협력 수비, 1대1 훈련. 이 훈련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발전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그 강한 압박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큰 대회 그런 프레셔 안에서 어떠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지는 결국은 선수의 몫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을 정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몰라서 그렇게 대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지 고민을 정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그 답변이 이제 아버지 같은 느낌, 이 두 아이의 아버지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좀 애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에 대한 애정도 그렇고 선수들에 대한 애정도 그렇고 감독으로서 너무 좋은 역량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그 스페인 전지훈련 제가 기사에서 좀 본 것 같은데 10월 달에 스페인 전지훈련에서 그 감독이 너희들한테는 코리안 풋볼 DNA가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달을 받았던 내용을 제가 인터뷰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감독님께서는 선수들한테 어떤 DNA의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싶었는지. 사실 뭐 저의 생각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KF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코리아 DNA 를 많이 좀 강조하고 계세요. 또 기술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동안 저희가 10년 넘게 이제 기술적인 파트에만 너무 많이 부각이 돼서 아이들이 거의 특징 없는 선수들이 많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현장에서 많이 하십니다. 직접 제가 팀을 운영해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일정 수준 올라왔으면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저희가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으니 그럼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접목을 시켜야지만이 옛날에 우리 스타일들을 좀 더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협회에서는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한국 선수만이 갖고 있는 분명히 코리아 DNA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훈련에 임하는 자세, 또 지도자가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이런 열린 마음, 그다음에 또 팀을 위해서 싸우는 이런 희생 정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만 갖고 있는 저는 특화된 특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좀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조금 밸런스가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강팀들이랑 경기를 했을 때 우리가 대등한 경기를 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경기도 했었고 프렌들리 매치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소집 기간 안에서 전달을 받을 때 그 전달 받은 내용 전과 후가 또 어떻게 훈련에서 경기 상황에서 나타났는지 강민우 선수부터. 항상 감독님이 그 경기 미팅 하시기 전에 그때 나 미팅할 때 항상 그 코리안 DNA를 언급하시거든요. 이제 그걸 한 번 더 언급하면 이제 제가 경기장에서 이제 뭐 1대1 경합상 그런 상황에서 좀 더 투쟁심을 갖고 싸우게 되고 더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크게 생기는 것 같아요. 양민호 선수는. 그 코리아 DNA 그거를 감독님께서 4개국 친선대 스페인 가서 많이 강조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경기를 할 때마다 저희가 그 DNA를 생각하면서 경기를 해서 누구 하나 개개인이 튀려고 하지 않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싸운다는 느낌으로 해서 몸싸움도 지지 않고 해서 더 경기력도 잘 나왔던 것 같고 결과도 따라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DNA와 이런 부분들은 협회와 많은 소통을 해서 감독님만의 생각이 아닌 그 협회와 많은 소통을 해서 좀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네, 뭐 지속적으로 뭐 본부장님 또 기술위원장님 또 최영준 실장님과 계속적으로 이제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할 건지 어떤 축구를 했을 때 다시 우리가 세계적인 팀과 경쟁을 할 때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 팀에 좀 많이 녹여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월드컵 결과는 정말 좀 많이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들을 많이 못 보여준 거에 좀 제일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저 역시 속상한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이 성적이 이렇게 나오지 않은 데에서는 좀 아쉽지만 제가 오히려 현장에서 좀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 나라 경기에 많은 에이전트들과 스카우터들이 사실 많이 왔습니다. 제가 경기를 좌석이 그 위치여서 그런지 몰라도 한 2, 30명의 그 에이전트들과 스카우터들이 항상 운동장에 와서 선수들을 체크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물어보면 자기는 에이전트다, 뭐 팀 스카우터다. 뭐 프랑스의 아까 공감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그 분석하는 전담 코치가 자기 경기를 안 보고 운동장에 다 분산돼서 경기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이렇게 스카우터들이 이렇게 왔는데 오고 운동장에 여러분들을 관찰을 했는데 강민우 선수나 양민혁 선수가 좀 선호하는 팀이나 리그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가고 싶은 팀들이 다른 방향입니다.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뭐 손흥민 선수를 많이 봤어가지고 손흥민 선수처럼 지금 EPL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꼭 저기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K리그 감독님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양민혁 선수는 잘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꼭 한번 뛰어보고 싶은데 가기 전에 일단 저희 팀인 강원 FC 먼저 갔다가 가야죠. 저 맨 앞에 윤중환 감독님이 계셔서 답변을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답변을 좀 들어볼까요? 예. 감독님 혹시 양 선수 많이 관찰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좀 지켜봐 주십시오.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국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월드컵 안에서 경기를 하면서 어떤 나라의 특징 경기를 하면서 보면서 그 선수들이 강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그 새 경기 할 때마다 그 각 팀에 있는 특징이 다 달랐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조직이 좋은 팀이었어서 상대하기 되게 힘들었었고 프랑스는 이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기량 같은 게 좋다 보니까 또 그게 또 되게 상대하기 힘들었고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지만 이제 그런 킥앤러시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분들이 한국 대회나 리그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인가? 어떻습니까? 그런 강함 그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선수들이 지금 현재 리그 대회에서 같은 동기들한테 느끼지 못한 부분이었는가? 네, 저는 크게 느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저도 좀 답변을 좀 드리면 사실 민우 같은 센터백은 이 또래에서는 거의 뭐 웬만한 공격수들은 거의 부담을 느껴서 뚫을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한국에서는. 근데 월드컵 나가니까 다 뚫던데 민우야. 몇 번 한 막았었습니다. 번도 뭐 민우가 저 농담이지만 그 민우는 사실은 아주 좋은 신체 능력과 스피드 그다음 볼도 찰 줄 알고 헤딩 타점도 놓고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국내 리그에서. 저 역시 이 대회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여기 선수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대회에서 사실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내가 축구할 때와 내가 고등학교 때와 이 선수들은 그 실력이 아니구나. 내가 과연 이 고등학교 선수들한테 야 니네 뭐가 부족하니까 지금 이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 천안에서 챔피언십을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지도하고 지금 저쪽에 포항 감독님도 와 계시지만 이 접근하는 방식이나 코칭하는 방식이 너무 선수들과 이 교감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현장에서는 잘 돌아가고 있구나. 예, 너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가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사실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대회를 통해서. 근데 월드컵에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점,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발전시키고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뭐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에 대한 부분으로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훈련 구성을 해서 선수들이 그 환경 안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환 감독님 혹시 지금 대회 이후에 뭐 계획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대회 이후에 계속 뭐 컨퍼런스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시작하기 전에 피파 켈리 강사가 주최하는 하이 퍼포먼스 지금 워크숍 좀 진행 중이어서
좀 아직 뭐 심리적으로나 저도 뭐 멘탈적으로 아직 좀 이제 좀 정리하면서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단계면서 지금 다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좀 재정립을 하려고 지금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거 또 질문이 좀 남아 있습니다. 대회 끝나고 제가 그 현지에서 이제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찾아본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했던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그 원인을 찾고 싶다고 하셨는데 인터뷰 중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환경적인 요소에 있어서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예, 저는 왜냐면은 태국 대회와 인도네시아 날씨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또 느꼈고 이런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스태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시안컵을 태국에서 치렀고 또 월드컵을 인도네시아에서 치르면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1차원적인 생각, 뭐 우리한테 좀 유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들을 갖고 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도네시아 갔을 때 환경은 생각보다는 좀 좋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뭐 호텔 생활 이런 것들의 환경은 나쁘지 않았는데 호텔 안에서 모든 걸 좀 다 해결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차를 타고 나가지 않으면 아예 호텔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곳이었고 또 야간 7시에 훈련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훈련을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좀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훈련 중간에 스톱을 하고 잠깐 또 10분 동안 비 안 맞는 곳에 피해 있다가 다시 조금 또 약해지면 다시 또 나가서 또 훈련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좀 반복을 했었는데 감독 입장에서는 좀 되게 예민했죠. 계속 피지컬 코치랑 우리 코칭 스텝이랑 의논을 해서 어떤 식으로 훈련을 빨리 마무리하고 끝낼 건지 계속 좀 준비했던 거에 플랜과 다르게 날씨가 안 도와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카르타에서 관중석에 사실 앉아 있을 때 너무 덥더라고요. 그냥 앉아 있어만도 너무 찌고 이 운동장 자체가 좀 닫혀 있는 느낌이라서 또한 그 안에서 햇빛과 이런 바람들이 잘 없다 보니까 잔디 상태가 사실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뛸 때 그런 느낌들은 어땠는지. 그 자카르타 경기장이 되게 크지만 바람이 안 통하게 좀 둘러싸여서 막혀 있는 경기장이어서 일단 뛰는데 너무 약간 답답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고 선수 그 경기 다른 팀들도 다 그 경기장에서 여러 경기를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운동장 상태도 좋지 않아서 막 지도 좀 더 빨리 올 것 같고 좀 더 경기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왜냐면은 저희 나라에 그런 형태의 운동장이 없더라고요. 우선 거의 돔구장 형식이어가지고 운동장에 앉아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바람도 안 불고 그 잔디 상태도 이게 너무 안 좋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이 아이들이 좀 유사하게 찾아본다면 뭐 포항이나 대전 월드컵 경기장 이런 타이트한 경기장에서 좀 이런 훈련도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또 환경적으로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러면 뭐 저희가 질의할 부분들은 다 소통했고요. 지금 여기 와 계신 그 지도자 분들하고 좀 소통하는 시간을 좀 짧게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참석하신 지도자 중에 우리나라 유청소년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고언 또 질의를 해주실 분 있으시면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앞에 두 번째 잠시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 강사님들이 그 국내 대회를 관찰하셨을 텐데 그 통계적 말고 직접 그 경기를 보시면서 축구인으로서 보고 느낀 점이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데이터상의 수치 말고 제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느꼈던 부분은 경기 국면에서 좀 더 주도적인 플레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주도적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도전적인 플레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18세 아이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선수들은 17세 아이들인데요. 좀 더 좀 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수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좀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실수를 통해서 또 학습을 할 거고 그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물론 뭐 현장에 계신 지도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이들 중심에서 지금 KFA도 항상 교육에서 중심은 항상 그 선수 중심 그리고 학습자 그러니까 교육생 중심으로 좀 교육을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현장에서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저는 경기를 보면서 그 아이들이 그냥 경기를 배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예. 그 월드컵 그 좋은 선수들 역시 경기 90분 안에 다양한 우리가 경기 국면이라고 해서 딱 특정 그 상황이 아니라 그 90분 안에 모든 플레이가 나오면서 상황마다 경기력, 경기 운영 능력을 실수를 통해서 계속 차근차근 배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에서. 아, 그러면 국내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 아니요, 국내는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너무 경직돼 있죠. 우승을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되고 입시 문제 때문에 성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팀들이 전술적으로 안전하길 바라고 풀백 선수들 예를 들어서 수적 우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선수 활용이 전혀 안 나왔던 대회 같아요. 오히려 이런 구조들을 조금 우리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고 상황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추가로 한 2분 정도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예. 예, 강사님들이 교육 잘 들었고요. 그 현장에서 경기뿐 아니라 지도자 선생님들의 모습을 또 관찰도 하셨을 텐데 또 해외 대회나 국내 대회나 지도자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공유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그대로만 덧붙이지 않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제 대회에서의 이제 지도자들의 이 코칭 모습을 좀 확인했을 땐 어떠한 이 큰 틀을 주고 그 안에서 이 선수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모습들로 보였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영어를 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느낌이라는 게 저희가 지도자를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세세한 것보다는 경기 상황에서 큰 틀을 주고 그 안에서 경험하고 해결책을 찾는 부분을 좀 유도하는 이 코칭이었다라고 하면 물론 국내 대회에도 유사한 코칭을 하시는 분들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을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 선수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들어간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좀 창의적으로 이 뭔가 플레이를 하기 전에 먼저 코칭이 들어간다, 이제 다이렉트 코칭이 들어간다라는 게 좀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저희가 국내 TSG 활동을 할 때 지도자들의 코칭 스타일에서 샵 긍정적인 거, 별표 부정적인 거 이렇게 해서 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결과는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좀 더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통제하고 제약하는 이제 다이렉트 코칭, 뭔가 이제 답을 먼저 주고 그 답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유형들을 좀 많이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발표할 때는 사실 질문이 안 나왔으면 조심스러워서 전달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여기에 또 질문을 해 주셔서 이런 내용까지도 좀 전달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뭐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위원장님 한번 마이크. 저 강사님들한테만 질문해가지고 변성환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피파의 리뷰를 한번 검토해봤더니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빠른 연생과 늦은 연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팀 자체가 다른 팀들은 70%가 빠른 연생의 스쿼드를 갖췄는데 우리는 굉장히 늦은 연생의 선수들로 굉장히 저한테는 좀 흥미로운 얘기했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우리의 빠른 연생의 17세 스쿼드에 들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 빠른 연생과 늦은 연생에 굉장히 그래도 이 6개월 차이는 뼈나 근육이나 심리 상태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한국 축구에서는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는지 우리 변성환 감독님이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 생각은 사실은 이 연령별 대표팀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골든 에이지 퓨처팀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스쿼드를 짤 때 연생이 빠른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생년월일이 또 뒤에 있는 친구를 뽑아야 된다. 이 기준이 우선이 절대 될 수는 없고요. 선수 선발할 때는 명확한 선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안에서 저희 철학에 맞는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돌아다녔고 또 테스팅도 진행을 했고 그게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가서 저희 팀과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가 우선이 저는 고려를 했지 얘가 월드컵을 가서 1월생이니까 좀 더 힘을 쓰겠네. 그거는 저한테는 좀 후순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골든에이지 세대, 저희가 운영하는 KF에서 운영하는 골든에이지 세대 13세, 14세, 15세, 12세까지 있지만 이 친구들은 지금 저희가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빠른 생과 빠르지 않는 퓨처팀을 운영을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아주 뛰어나지만 아직 피지컬적으로 미완성인 친구들은 저희 협회 차원에서 지금 퓨처팀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17세 메이저를 나가는 팀에서는 저는 우선순위로 저는 절대 올려놓고 선수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 지도자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자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이 협회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자, 그 일환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런 프로젝트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저도 이제 협회에 들어와서 긴 시간을 업무를 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느꼈던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협회 내부에 있다. 그러면 그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한 노력은 누가 해야 되느냐? 물론 협회가 모든 지도자분들한테 다 안내를 하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이 정보를 찾는 노력도 좀 일부는 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고 저희가 이 분석을 하는 부분은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할 건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현대 축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항상 따라만 갈 거냐 우리가 먼저 갈 거냐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 정보들은 새로운 정보들 그리고 새로운 축구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게
앞으로 협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체감하기는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현장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제가 잠깐 질문, 아주 고생 많이 했고 이 팀을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고 했던 팀인데 사실은 성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선수 두 사람하고 우리 감독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알고 싶어하는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는데, 다시 본인이 이 대회를 한 번 더 다시 나간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서 나갈 것인지, 그 감독님한테 한번 듣고 싶고요. 선수들한테는 내가 다시 한번 이번 대회가 있다면은 선수로서 어떤 준비로 어떻게 대회를 임할 것인지 그 각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기회가 다시 온다면 뭐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철학과 또 협회가 가고자 하는 철학, 또 방향성,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를 줄 생각이 없고요. 단 감독으로서 제가 일하는 경험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연간 일정에 대한 이런 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주기화적인 마지막 최종 소집에서 가기 직전에 4개국 친선대회를 가는 부분, 사실 이런 대표팀은 이런 연간 일정을 1년을 미리 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년 스케줄을 미리 짜고 그 스케줄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선수들을 소집을 하는데, 이 연간 일정을 짜는 부분에서부터 저는 다시 좀 손을 볼 것 같아요. 다시 손을 보고, 그리고 가장 컨디션이 좋은 리듬감을 맞춰가지고 최종 소집 때 소집을 하고, 또 기존에 아무리 좋은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고 갈 것 같아요. 사실 코칭 스태프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저희 팀의 발목을 잡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코칭 스태프 누군가 아니면 제가 계속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른 걸 계속 주제를 던지면서 우리가 계속 디스커션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좀 시도해 볼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거 좋으니까 계속 익숙한 패턴대로 계속 좀 갔던 게 저희가 이번에 결과를 좀 내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신 있게 제가 잘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좀 더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이번 대회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많이 못 보여주고 단점들을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월드컵에 나갈 수 있다면 제가 잘하는 걸 좀 더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일단 피지컬적인 부분을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갈 것 같고,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자신감이나 뭐 실수를 했을 때 빨리 다시 자기 템포를 찾는 그런 멘탈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다시 참여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전달은 다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개인의 생각이나 이 내용을 듣고 나서 개인의 생각이나 질문이나 있으신 분? 김도영 선생님. 저희 따로 회의 이렇게. 제가 짧게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월드컵을 같이 참여한 저 수석 코치 김도용입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훈련하는 과정들이나 그리고 협회에서 저희한테
줬던 관심들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프로팀 감독님들이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협회에서 우리한테 또 선생님들이 협회가 바라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월드컵이라는 세계 무대를 끝내고 나서 결국 팀에 돌아가면 그 연령대에 맞는 유스팀에 좋은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또 축구인이니까 앞으로 축구 발전, 유소년 발전을 위한다면 우리 프로팀 감독님들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물론 성적과 계약 기간과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건 있겠지만 협회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현장에서 이런 친구들을 좀 프로에서 콜업을 해가지고 경기를 좀 띄워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친구들이 더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현장에 있는 계시는 선생님들이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경험한 느낌으로는 이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팀으로 돌아가서 다시 유스에 맞는 친구들이 좋은 퀄리티의 축구를 하고 내려와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제가 볼 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프로팀 감독님들께서 이 친구들을 앞으로 육성할 수 있게 좀 콜업 좀 많이 해서 좀 좋은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 분석 결과 그리고 2부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